나이 30 중반이 넘은 저는 인문계 대학 졸업 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친구 덕분에 저도 장사에 발을 들였어요. 원래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10년 전 블로그랑 카페 공동 구매로 돈을 좀 만졌습니다. 옷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후 가방 액세서리로 판로를 넓혔어요.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오픈할 때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업체 직원의 친구였어요. 회사 합격 전에 친구네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뛰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참 인물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 남편이 면바지에 티를 입고 왔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에서 광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호감을 가지다 남편이 저에게 대시를 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재밌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은 자기 나이가 적은 건 아니라며 합격한 직장도 탄탄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매장 근처에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쓸 법한 넓은 평수였고요. 남자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돈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댁에서 뭐 받으면 그만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식만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예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시고 시댁에서 예단을 챙겨주셨고 저도 신랑 예물 해줬고요. 그런데 결혼식에 남편 직장 동료들이 안 왔어요. 남편 말로는 몇 달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청첩장 돌리기 민망하다고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동기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거기 갈 텐데 그렇게 민폐인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뭐 제가 사회생활을 크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뒤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어떤 놈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신입인 자기랑 다른 동기가 뒤집어쓰게 됐다네요. 책임지고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잘 버니까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난 오히려 남편에게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죠. 하지만 그건 나의 교만이었고 그게 제 발등을 찍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공시생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를 주고 제가 남편 뒷바라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에 용돈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대기업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친척분들이 아들이 용돈만 챙겨주냐고 한다면서요. 남편 기죽을까봐 시댁에는 비밀로 한 상태였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출이 큰데 굳이 인건비 감소하면서 매장을 해야 하나 좀 외곽에 창고 큰 거 장만해서 옮기는 게 나은가 싶은 거였죠. 그래서 매장을 정리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우리 매장 권리금에 조금 보태면 카페 하나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귀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익명 고객 응대에 지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나 술집같이 다른 업종으로 가게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 정리한 돈에 큰돈 얹어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카페를 인수할까 한다고 하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순수하게 좋아한 것이 아니란 걸 저는 꿈에도 몰랐죠. 카페 집기들을 일부 정리하고 여차저차 하는데 남편이 자꾸 매장에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알바 뽑을 때도 사람 잘 써야 된다고 자기가 알바 좀 해봐서 사람 잘 본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전 매장 매니저를 그대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매니저랑 기싸움을 해서 매니저가 남편과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공부에 집중하고 매장에 나도 안 나가는데 얼굴 비추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공부해보니 나이도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기한테 맡아보라고 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띵했어요. 전혀 그런 내색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매니저 쓰는 거 알고 좀 서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서운했다고 말하는데 좀 멍해졌어요. 당황스럽고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인데 얼마나 좋을 때인가요?
그냥 서운했다니. 남편이 공부하느라 힘든데 내가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매니저를 내보내고 남편이 카페를 맡아서 해보기로 했죠. 남편이 알바를 많이 해봤다더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커피도 잘 뽑고 매장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집과 창고가 카페와 멀어서 남편한테 카페 관리를 일임했어요.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 학생들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도 야가서 자기 스케줄 겹치고 학교에 바쁜 일 생기면 책임감 없게 일 쉽게 그만둬서 또 뽑고 그랬다는 말에 그렇구나. 자꾸 사람이 바뀌어서 힘들겠다. 위로해줬죠. 어쨌든 카페는 잘 됐고 저는 사업을 시작해 외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카페에 들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창고 알아본 동네에 좀 오래된 건물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대신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았기에 전에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해줬던 데다 제 취향이라서 거기에 다시 견적 뽑아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남자친구가 거기 직원이라 알바를 왔던 건데 저는 남자친구 연락처는 안 가지고 있었고 거기 사장님도 파워블로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기가 시공은 직원들이 하는데 견적은 사장님이 직접 와서 한 번은 보는 곳인데 선생님이 와서 견적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다면서 남편이 잘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표정을 고치니까 한숨 쉬면서 남자친구가 입을 털더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회사 일을 자기 친구와 해봤는데 매장 사장이 알부자라고 했더니 작정하고 들이대서 결혼했다고 지금은 카페 사장 노릇한다고 제 남편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 제가 걱정되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장님 표정을 보니 이거 말고 더 있구나 싶었고 나한테 슬쩍 흘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잘 지낸다고 걱정 마시라고 원래 부부 일은 남들이 모르는 거라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작정하고 꼬시려고 한 게 맞았고요. 황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쇼였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듬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쳐줬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매달리더군요. 자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날 너무 사랑한다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정말 속아서 결혼했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정말 이혼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인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랫배가 뭉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혈을 하고 응급실을 갔더니 임신인 걸 알게 되고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대요. 웃기죠. 남편이 사기꾼인 거 알았는데 좀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애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카페는 꽤 잘 운영해서 꼬박꼬박 자기 급여 빼고 저한테 입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용서했는데 결국 유산을 했으니 막상 아기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매일 추운데 새벽 시장 간다고 나가는데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핫팩이랑 약초 끓인 거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소소한 것에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헤어질 거 아니면 언제까지 그 일로 남편을 원망할 건가 싶었죠. 이후로 세종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오피스텔을 팔려고 했고요. 남편이 지금 고점인 것 같아서 더 오른다고 말리더군요. 그래서 월세를 받기로 하고 나왔어요. 또 좀 생략하고 말해주면 남편은 매장 알바랑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새 건물을 마련하고 하면서 집에 더 잘 안 들어갔고 제가 하는 일은 즉흥적인 스케줄이 잘 없어요. 공장 가는 날이 있고 창고로 나가는 날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그렇지 꽤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부부니까 서로 워낙 퇴근한다 그런 거 메시지 자주 보내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날이 많았죠.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나를 남편이 실어다 주면 나머지 시간에 안심하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오피스텔 팔지 말라고 하더니 그동안에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여자한테 말은 했는데 제 살림이 있으니까 집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내연녀에겐 어머니가 자주 와 계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자 오피스텔 전세 끝났는데 월세로 돌릴 거라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 너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가 월세 내줄게 하며 마치 그 여자한테 집을 주는 것처럼 완전 생색을 다 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젊은 아가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약해달라고 오케이만 했죠. 초반에 매장 알바 자주 바뀌고 한 것도 제가 사장인 걸 아는 직원이 있으면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꼬투리 잡아서 자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내연녀는 매장에 알바로 제일 오래 있었다네요. 카페 사장 마누라 자리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알바들이 다 내연녀와 사장이 결혼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요. 내연녀의 말은 우리 남편이 내연녀를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대요. 유부남인 거 들키고 나서도 이혼하고 싶은데 못생긴 게 집착은 심해서 자기를 안 놔준다고 했답니다.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건 너라고 좀만 기다려 달랬다고 하는 얘기를 다 녹음했고 저는 내연녀한테 알았다고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어요. 너가 남편 불러달라고 너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요. 사람이 한 번 발등 찍힐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 원래 걔는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도끼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연녀가 남편을 부르니까 좋다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혼 서류를 들고 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일어날 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쨌든 내연녀 옆에 앉아서 도장 찍으라고 서류를 내밀었더니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못하대요. 저는 도장 찍는 거 재빨리 서류 챙겨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연녀를 밀치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차 타고 갔고요. 그 이후로 이혼 못한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에 찾아오더군요. 저는 카페 매장을 부동산에 내다 팔아버렸고 회사는 신혼여행 때 말곤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기 가졌을 때도 이틀 쉬고 바로 나갔는데 3주 넘게 못 나갔어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면 시댁이 너가 한 짓 다 까발리고 소송 가면 위자료 청구할 거란 말에 같이 법원 가주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하면서 느낀 건데 숙려기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소장 쓰는 게 쉽나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쓰느라 생략한 부분이 많지만 남자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